경륜왕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급은 전일처럼 강자들 중심으로 하는 안정적인 경주 결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승전은 상당히 좀 까다롭게 편성이 짜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요 경주는 신중한 묘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요, 토요 특성급 경주는 강자들 위주의 안정적인 경주 결과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급 12경주입니다. 류지열이 전일 과감하게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컨디션 괜찮았었다는 점, 금일도 류지열을 중심으로 후착을 찾아야 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용한하고 정춘교가 류지열의 뒤를 막혀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조용하니 류지열의 뒤를 물고 갈 마크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은 마크형인 조용하니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힘을 써 봤습니다. 결국 버티지도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금일만큼은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마크력 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승부는 류지열하고 조용한의 동반 입상 쪽이 안정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과면 특성급 13경주 김영환이 유리할 김영환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성락성이 전일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적인 면에서도 불리했습니다만 경주 운영으로 동설팀을 박살 냈어요. 김형환도 무리해서 성락송과 척을 지면서 경기를 풀어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승한 선수 4명 가져 2차권 진입한 선수 3명은 올라가고 점수가 낮은 1명만 떨어지는데, 김영환은 2착만 해도 안정권이라는 점에서 성락송과 싸울 필요 없죠. 탑점만 찾아 나간다면 성락송과 김영환의 동반 입상 매우 기대가 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영환 떨고 내기 위해서 안창진을 뒤에다 붙이고 안창진을 활용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신은섭이 강축이죠. 하지만 전일 경주 봐서는 참 신은섭이 아니라 신인다운 모습까지 신인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적인 면에서도 많았었던 신은섭, 협곡은커녕 성락송에게 농락을 당하면서 2차권에 만족했었던 신은섭, 금일은 정신 바짝 차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민중과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몰고 가서 깔끔하게 취입 2번과 7번 신은섭과 김민준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은데, 후차권 마크는 아무래도 문희덕이 될 가능성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정하늘하고 황승호의 맞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황승호 기량이 많이 올라왔어요. 직선 추입발 살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부산 경주 때도 박용범에서 상대 전적 전부 다 완패했었는데 2번 다 완승을 거뒀었던 황승호 승승장구하고 있죠. 하지만 정하늘 전일 한 바퀴 때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200 시속이 10초대 8이 나왔습니다. 그 시속이면 황승호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일단 복승은 한 방인데 복승은 배당이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광명 광명 특성급 12경주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면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류지열 시속감적인 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항상 결승까지 못했었던 류지열, 이번 회차는 많은 배려를 받은 것 같습니다. 편성이 좀 약했었고 또 한쪽으로 더 몰리다 보니까 류지열이 이번 편성은 강축으로 나서고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류지열 오랜만에 유리한 입장에서 결승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류지열이 과연 누굴 챙겨 나갈 것이냐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연합을 이뤄 나갈 만한 팀은 없어요. 하지만 조용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87년 동갑내기 친구라는 점, 조용한을 류지열이 완벽하게 챙겨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은 조용한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신은섭의 뒤를 마크에 나갔어야 되는데 신은섭의 마크를 포기하고 조용한이 힘을 썼습니다. 조용한이 경주를 진행하면서 후미권을 돌아보는 거 보니까 조용한이 때리면 신은섭이 따라오면서 성락송을 견제할 것으로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은섭 입장에서도 황당하죠. 마크형 선수가 갑자기 때리니까 신은섭도 쫓아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결국 조용한의 뒤를 이명현이 쫓아가게 되면서 경주가 어그러졌습니다. 조용한도 아쉬웠었고 신은섭도 추입에 실패하면서 고전했었던 두 선수. 하지만 금일은 조용한
때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류지엘의 뒤를 물고 가기만 하면 돼요. 그 점 때문에 조용한 착순권 진입 충분히 가능한 만큼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매우 기대가 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문제는 류지엘, 조용한이 앞장서고 류지엘이 뒤를 막해 나갔을 경우는 정춘교가 달라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빼앗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들이대게 된다면 정춘교 2차권 정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차선까지 생각한다면야 7번과 3번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7번과 5번 동반 입장 쪽 매우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번, 5번, 3번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7번, 1번, 5번의 뒤를 밀착 막혀 나갈 수 있는 1번 김민균까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5번이죠. 류지엘하고 조용한의 동반 입상. 전일은 때려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마크형은 마크에 만족해야죠. 7번과 5번 깔끔한 승부 한번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성낙송 전일 대단했습니다. 득점은 지금 김용환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성낙송 수적인 면에서도 불리함이 있었습니다. 동서팀이 유리했었고 정계상도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이 유리했었습니다만, 성낙송이 노련한 경주 운영으로 극복을 했어요. 결국 신은섭까지 견제 나서면서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하게 성낙송이 자신감을 찾은 계기가 되었었다는 점에서 이번 회차 결승전에서도 변수가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김용환하고 성낙송이 싸울 것이냐, 타협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낙송 아무래도 김용환 충분히 견제 가능하죠. 김용환 입장에서는 굳이 성낙송하고 척을 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형환 득점이 거의 100점대 가까워요. 이창만 해도 무조건 결승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좋은 자리 양보, 성낙송이 양보하고 본인은 이창만 만족하기만 하면 돼요. 진검승부는 결승이라는 점, 결승 진출이 목표이기 때문에 김형환, 성낙송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쫓아가는 데만 마크 달아주면 감사한 마음 가지고 쫓아갈 수 있는 김형환이라는 점에서 싸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7번과 6번 동반 입상 매우 기대가 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6번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6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성낙송 가만히 분위기 파악할 것 같습니다. 김형환은 2차권만 진입하면 무조건 결승 갈 수 있죠. 결승 가게 된다면 수도권 선수들 또 판입니다. 본인 또 견제당할 게 뻔해요. 그 점 때문에 한 명이라도 떨고 내기 위해서 김형환을 견제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형환을 견제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안창진의 선행을 성낙송이 활약이 나가면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두 선수가 넓게 봐서는 또 경상권 협공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안창진을 앞에다 두고 성낙송이 활용해 나갑니다. 그들을 김용환이 물고 가게 된다면, 안창진을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간다면 김용환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7번을 지켜주면서 2차권을 만들게 된다면 안창진도 결승까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김형환도 결승까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수도권 선수 한 명 떨궈내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7번과 4번 정도는 차선, 7번하고 4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6번하고 7번, 4번 두 차권인데 7번과 6번 쪽 경제 중심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김용환도 아무래도 성낙송하고 한번 맞대결 한번 펼쳐보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윤영구가 있기 때문에 2번하고 6번이 자리 잡고 7번하고 5번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번 편성 김용환도 성낙송하고 한번 진검승부 펼쳐나가게 해서 맞다이 까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서로가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김용모가 오히려 유리한 입장에서, 안창진이 오히려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성낙송이 고전을 하게 된다면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후미에서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정재환이에요. 4번하고 6번, 5번 정도는 4, 6하고 4, 5는 4는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번 회에서 성낙송도 그렇고 김용환도 그렇고 결승 가기 위해서는 타협이죠. 1, 2착 나눠 가지기만 하면 돼요. 그 중에서도 머리는 성낙송이 될 가능성 7번과 6번 쪽 우선 하시되 7번, 4번 차선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
박영주입니다. 신은섭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앞선 특성급 서두에서 잠시 설명을 드렸었는데 신은섭 참 초보자적인 신인처럼 경주 펼쳐 나가다 보니까 머리 쳐야 될 상황에서 2척권에 만족하면서 아쉬움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편성도 유리했어요. 팀 후배도 있었기 때문에 신은섭이 아무래도 이명현을 활약해 나간다면 유리했을 것 같은데 이명현도 때릴 생각도 없었고 본인 뒤에 있어야 될 조영환이 갑자기 때리다 보니까 신은섭도 당황했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 자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있는 조영환이 때리다 보니까 신은섭도 쫓아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결국 조영환의 뒤를 이명현이 물고 갔죠. 신은섭은 또 성낙승 뒤를 물고 갔었었는데 결국 이리저리 하다가 성낙승 견제에 밀려나면서 신은섭이 추입에 실패했습니다. 막판 직선에서도 또 차가 겹치다 보니까 한 템포 늦어지면서 신은섭이 넘어서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그늘만큼은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전일의 부진 만회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진검승부는 결승전에서 다시 펼쳐 나가기만 하면 돼요. 7번이 주도권 잡아 나갈 것 같습니다. 이런 신은섭이 활약이 나가면서 직선 짧게 가져간다면 2번하고 7번 동반 입장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고 뒤는 문희덕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신은섭이 김민준을 넘어서게 된다면 문희덕이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희덕의 경주 습성상 김민준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작전이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은섭과 문희덕은 문희덕을 항상 챙겨줘야 됩니다. 하지만 김민준에게는 신은섭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김민준과의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짧게 가져가서 취입해 나가는 2번과 7번 동반 입상 단연 돋보인다는 점 깔끔한 승부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살짝 넘어서게 된다면 전일 자존심 구겨졌기 때문에 직선에서 크게 넘어서게 된다면 2번하고 6번 정도는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2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주력 승부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위대로 간다면 이번 편성도 2번, 7번, 6번으로 쉽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정하늘과 황승호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득점은 황승호가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결승전에서도 나름대로 선전 펼쳐 나가다 보니까 황승호도 자신감이 많이 높아졌고 득점도 많이 높아졌어요. 지난 부산 경주 때 박용범과 황승호 대결 박용범이 황승호와의 동반 입상 12번 모두 완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직전의 차 황승호 자신감 챙겨 나가다 보니까 모두 다 연이틀 금토 박용범을 만났는데 전부 다 박용범은 견제 나가면서 자신감을 확실하게 얻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황승호 입장에서는 정하늘과의 동반 입상에서 한 번도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 점 때문에 금일 황승호 정하늘 상대로 욕심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절호의 기회입니다. 최근 들어서 정하늘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황승호가 몰고 가게 된다면 직선 취입발 살려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헌데 이번 2차 정하늘의 기세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하늘이 때리면 초반 시속은 좋은데 종속이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미권에서 선수들이 전부 다 취입 나서면서 정하늘이 자존심이 구겨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2차는 다릅니다. 10조 태 86을 기록했는데 10조 태 8을 기록했는데 그 시속이면 황승호가 넘어서기 버거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더군다나 조지현이 있고 정하늘 있죠. 황승호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번 편성 황승호가 정하늘 상대로 넘어서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승호의 뒤를 정하늘이 마크에 나가기도 쉽지만 않을 것 같아요. 정하늘 습성상 자신감 찾아 나가게 해서 앞선에서 끌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조지현 활약에 나가기만 하면 되고 전일처럼 과감하게 때려도 10초 대 후반 시속이면 황승호 넘어서기 버거울 것 같습니다. 굳이 넘어설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을 한 방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배당 솔직히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나와야 1.2배 정도 가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번 편성 저는 정하늘 머리입니다. 2번 6번 쌍복 승부로 2번 6번 쌍복 승부로 쌍승 배당도 한 1.5배 나올 것 같습니다. 2번하고 6번 쌍복 승부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선수가 싸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자칫 서로 욕심을 내게 된다면 조지현이 버텨내는 작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2번하고 1번이라든지
6번하고 1번 정도는 차선으로 맞대결로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경주의 중심은 이번 편성 2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쌍복 한 방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2번, 6번, 1번 조전이 버텨내면 2번, 6번, 1번, 3번 경주가 가능하다는 점 2번, 6번, 3번 박이로 전일처럼 들이댈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 또는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저희의 설명 참조하시게 된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이날 네이버에서 또는 핸드폰 플레이스토어에서 KR 레이싱 경륜한 검색 후 다운받으시게 된다면 PDF로도 핸드폰으로도 컴퓨터로도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경륜한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